안녕하세요. 이유진입니다. 오늘 작은 영화관에서는 우리 지역에서 시작해서 꾸준한 작품 활동으로 사랑받는 두 감독들의 영화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치매 노인 가족의 현실적인 고민을 담아낸 장병기 감독의 할머니의 외출, 그리고 시나리오 습작생의 외로운 도시 생활기를 담은 김현정 감독의 인문반 함께하겠습니다. 영화를 통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어쩌면 여러분들의 이야기, 작은 영화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함께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할머니의 외출 연출하신 장병기 감독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영화 인문반의 김현정 감독님을 대신해서 재미있는 이야기 들려주실 김상목 프로그래머님 모셨습니다. 네, 김현정 감독님의 충실한 대리인으로 오늘 활약할 대구사회복지영화제 프로그래머 김상목입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또 손호빈 감독님도 오늘 잘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장병기 감독님. 근데 감독님은 네. 고향이 창원이시잖아요. 네, 근데 왜 대구에서 하게 되셨나요? 제가 2015년도에 대구에서 촬영했던 수성못이라는 영화에서 제가 스텝을 처음 했었거든요. 네. 그 하면서 이제 대구 지역에서 활동하는 영화인들과 연을 맺게 된 시작이었고 그때부터는 쭉 대구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영화 맥북이면 다 되지요. 네, 이것도 대구에서. 네, 맞습니다. 그것도 이제 수성못을 2015년에 촬영했고 2016년에 대구에서 지원을 받게 되어서 찍게 된 영화입니다. 네. 자, 그리고 김현정 감독님 지금 접선 잘 되셨나요? 아, 네. 네. 대리인 해주셔야 되는데. 너무 어색하네요, 오늘. 예, 김현정 감독님은 대구 출신으로 확인됐고, 네. 2015년에 은하비디오라는 작품이 그 당시 대구 단편영화제에서 수상하면서 이제 원래 영화를 전공하지 않았지만 이제 힘과 용기를 얻어서 2017년에 그해 최고의 한국 이제 독립 단편 영화로 불렸던 이제 나만 없는 집을 네, 저희 만드시고, 다뤘었잖아요. 예, 네, 그렇죠. 은하비디오와 나만 없는 집 둘 다 저희가 아주 네. 비중 있게 예, 그리고 다뤘었습니다. 이번에 또 세 편째 연속으로 소개가 되는 이제 인문반을 2019년에 이제 촬영을 했고 이후에 지금 계속 다른 작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계십니다. 네. 김현정 감독님을 한 번도 못 뵀네요. 영화를 꾸준히 이제 다뤘지만. 좀 아쉽긴 네. 하지만 또 프로그래머님께서 충실하게 역할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제 대구에서 만들어서 서울 독립영화제에서 굉장히 큰 반응을 얻었던 영화들입니다. 감독님의 할머니의 외출하고 네. 인문반, 이 서울 독립영화제에서 두 분이 좀 어떠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네. 할머니의 외출은 서울 독립영화제에서 후반 제작 지원 사업이라는 걸 했었고 그때 제 영화가 가편집 단계였는데 거기서 뽑혔어요. 그래서 그 사운드 믹싱을 서울 독립영화제 이름으로 진행을 했고 이제 그 아마 과정에서 그 초청 상영까지 영화제에서 초청 상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제작 지원 받으면 좋은 게 영화제 제작 지원 받으면 그 영화제에서 무조건 틀어주거든요. 되게 좋습니다. 그럼 프로그래머님께서는 직접 가셨을 텐데 반응이 어땠어요? 저는 그 지역에서 만들어진 훌륭한 독립 이제 영화들 응원단으로 네. 서울 독립영화제에서 촬영하면서 이 영화를 보기보다는 관객 반응을 유심히 봤었는데 네, 어땠나요? 되게 흥미로운 점이 있었어요. 일단 김현정 감독님, 장병기 감독님의 전작들이 네. 워낙에 이제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그리고 새롭게 독립영화나 단편영화를 이제 찍으려고 하는 이제 영화과 학생들에게는 되게 중요한 작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감독님의 신작이다 네. 하니까 서울에 뭐 내가 좀 독립영화를 본다 아니면은 이렇게 영화 관계자들이 와글와글 와서 네. 흥미롭게 봤는데 이제 이 두 작품의 전작들이 약간 좀 가족 영화들, 약간 또 코믹, 네. 유쾌합니다. 이런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되게 그런 이제 선입견, 또 이번 좀 그러한 기조의 연장선상에서 나오겠다 했지만 기분 좋게 배반하는 그래서 되게 생각할 거리를 많이 만들어주는 그래서 영화가 끝나고 나서 네. 잘 봤다는 사람들도 많았고 내가 이 영화와 이 장면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그런 것에 대해서 뭐 뒤풀이 자리에서 되게 화제가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수상도 또 하셨잖아요. 두 그렇죠. 작품 다요. 예, 이제 많은 주목도 받았고 사실 영화제의 상이라는 게 네. 정말 종이 한 끗 차이인데 이제 할머니의 외출은 좀 더 발굴되고 좀 더 소개될 기회가 조금 더 남아 있다고 생각 들고 네. 인문반의 경우에는
이제 서울 독립영화제가 한국의 여러 다양한 독립영화를 소개하는 영화제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연말 결산 그런 취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한국 경쟁 대상 그리고 주연 배우였던 한혜지 배우님이 독립 스타상을 수상해서 거의 뭐 수학을 막판에 화끈하게 한 작품이었습니다. 완전 쓸었군요. 2019년 한국 독립영화의 가장 중요한 작품 중에 하나로 이제 역사에 기록될 작품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오늘 뜨거운 작품들을 다뤄봐야겠습니다. 먼저 장병기 감독의 할머니의 외출 영상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리모컨, 에어컨 리모컨. 등교 준비도 빠듯한 시간, 할머니와 물건 맞추기 놀이를 하고 있는 소진. 여러 가지 물건들을 보여주며 할머니의 대답을 기다립니다. 할머니 치매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연필 깎는 거. 조금 느려도 곧잘 맞추는 할머니. 주인공이 나왔네요. 마찬가지로 출근 준비를 하는 아버지 인식은 할머니를 위한 약을 챙깁니다. 가져온 약을 소진에게 건네자마자 야, 놀이의 연장선 마냥 정답을 맞추는 할머니. 무슨 약? 아침 7시. 맞았다. 치매 증상이 나날이 심해져가는 할머니에게 약은 꼭 챙겨 먹어야 하는 필수품이 된 지 오래입니다. 할머니 역을 맡은 송강자 배우님이 참 독립영화를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주 이제 할머니 역할로서는 이제 믿고 쓸 수 있는 배우님이죠.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부터 형수가 오셔서 어머니랑 같이 계실 거예요. 그 행운 형수님 기억하시죠? 때마침 도착한 혜원 형수. 할머니를 돌볼 사람이 없어 급하게 연락을 한 건데요. 아유, 소신이 많이 컸네. 승무가 못 알아볼 뻔했다. 어린 것이 얼마나 마음고생했겠노. 여기서 이제 배우들이 몇몇이 대구 인디씬 여기 나왔던 배우들이 대거 등장을 합니다. 이분도 낯이 익잖아요. 네, 저 숙모도 나만 없는 집 맞나요? 엄마 역할로 거기서 엄마 나오셨죠? 역할이었고. 배우에서 활동하시는 이미정 배우님. 이미정 배우님이군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잘 모실게. 아유, 도련님은 그동안 할 만큼 하셨잖아요. 서로 왕래가 뜸했던 숙모에게 할머니를 맡긴 것이 마냥 못마땅한 소진. 갑자기 반가운 척 할 거면 지금까지는 왜 할머니 모른 척했대? 아, 수진아, 그 태진이 학교가 어디지? 동명고. 어느 쪽으로 가야 되나? 그러니까 아들이 저 다니는 큰길 학교를 건너편이다. 지금 모르고 있었던 모르죠, 거예요. 모르죠. 찍고 가, 동명고. 아, 수진아, 그 저기 너무 기죽지 말고 힘들면 선생님한테 꼭 얘기하고. 알아서 할게. 저 인물이 되게 선하고 사려 깊은 대사를 치지만 네. 실상 행동은 되게 무책임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되게 그런 배반이 있습니다. 네, 딸과도 소원하고 아들 학교도 모르고 네. 그 말은 엄청 선량한. 네, 목소리나 표정이나. 네. 사실 갑작스럽게 숙모를 부른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 아들 태진의 죽음으로 가족들이 더 이상 할머니를 돌볼 수 있는 여유가 없어진 건데요. 아들 장례식 수습에 치매에 걸린 어머니까지 인식은 몸이 2개라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회사에서도 잘 알고 있는 이런 인식의 상황. 그 뭐 좀 이런 감이 있지만 주변 인물들이 다 한마디씩 해요. 자네 아들 보험금 한번 알아봐. 뭐 어차피 받을 건 받아야 될 거 아니야. 하지만 거기다가 뭐 그 관심이 아직은 불편한 인식. 이제 자네 어머님 하루 내내 보살필 사람도 구해야 하고 뭐 돈 들어갈 데가 한두 군데야. 예, 뭐 신경 써주셔서 감사한데요. 일단 좀 상황이 좀 정리되고 예, 그러고 알아봐야죠. 그 자네가 워낙 가정적인 사람에다가 그 효자란 거는 내가 익히 알고 있고. 장례식도 안 갔으면서 저 부장님 웃겨. 그러니까요. 그래서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장면까지는 좀 아버지의 마음에 저는 공감이 갔어요. 왜 이렇게 주변에서 더 난리야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또 부장님이니까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네. 보험금 지급되면 드디어 나왔습니다. 뭐, 이모준 배우가 이제 안 나오고 외모 되게 같은 곳이라도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어? 형 성격에 그 뭐 어머니 집에 혼자 계시게 하고 뭐 일이나 제대로 하겠어? 보험금에서 더 나가 요양원까지 알아보라는 후배 관호까지.
내가 좀 알아봐줘. 응? 우리 회사 쪽에도 그 좀 연계된 시설들이 몇 군데 있거든. 그 등급별로. 그냥 아무 퍼즐에나 이렇게 낑겨 넣으면 다 들어맞는 배우 같아요. 이모준 배우는. 요즘 요양원 그 시스템이 잘 돼 있어가지고 입실만 하면은 그 자녀분들 신경 쓸 일 전혀 없게 하나부터 10까지 일괄적으로 다. 단호야. 어? 우리 그 얘기는 그만하자. 부장님한테는 뭐라고 안 하면서 왜 후배한테는 이제 화를 내시는 걸까요? 이모준 배우 없으면 큰일 나겠어요. 큰일 납니다. 예, 대구 영화 찍으시는 분들. 요즘에 대구뿐만 아니라 한국 전국적으로 독립영화에서 그렇죠. 빠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전작도 같이 했었거든요. 맥북에서도 아, 네. 소 거기서 역할. 굉장히 인상적으로. 네. 무거운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온 인식. 마찬가지로 긴 하루를 보낸 딸 소진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할머니는 주무셔. 숙모는 가셨어? 몰라? 못 봤는데. 아빠가 오늘 요양원에 연락했거든. 지금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인식. 요양원은 왜? 할머니 요양원 안 가겠다고 하셨었잖아. 그렇긴 한데 정말 현실적인 대화를 하면서 마치 정말 이제 부녀 관계 같은 그런 이제 케미가 무척 네. 인상적인 장면입니다. 뭐 숙모한테 계속 신세 저렇게 지는 것도 그렇고 또 현실적으로 보내드린 게 맞는 것 같아. 거기가 할머니가 더 편하실 수도 있어. 그래도 요양원을 어떻게 믿어? 숙모가 할머니 안 보시겠대? 아니야, 그런 건 아닌데. 걱정하지 마. 아빠가 되게 좋은 데 알아보고 있어. 아빠 친구 중에 그쪽으로 잘 아는 친구가 있어서. 너무 갑작스러운데. 권입세 배우는 근데 어떻게 이제 캐스팅을 하신 거죠? 다른 지역에서 또 단편 영화를 찍는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때 저 김현정 감독과 제가 친분이 있거든요. 김현정 감독이 그 현장에 어떤 좀 도움을 주러 갔다가 권입세 배우를 보고 권입세라는 배우가 있다 이렇게 도와주셨군요. 학생이면서도 좀 무심한 듯한 딸 역할로도 참 잘 맞는 것 같아요. 되게 제일 이 영화에서 제일 뭐랄까 실제 인물 같은 네. 느낌이 권입세 배우였습니다. 그러던 와중 인식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누구 왔니? 아, 예, 어머니. 예, 인식입니다. 깨셨어요? 급하게 들어간 방은 정리가 되지 않아 엉망진창. 죽은 태진의 물건까지도 발견되고 마는데요. 아, 이걸 가져오시면 어떡해요? 아들의 유품이죠. 네. 저게 이제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자신을 돌봐주던 손자 태진의 죽음을 계속해서 잊어버리는 늙은 노모. 그런 어머니의 모습에 인식은 더욱 마음을 굳히게 됩니다. 뭔가 소품 하나도 뭔가 삐걱거리는 느낌을 주는 네네. 효자의 집안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 같아요. 네. 이 말과 그 액션이 계속 배반하는 되게 그 아까 부조리의 말한 느낌이 강합니다. 네. 그게 뭐더라? 나날이 치매 증세가 심해지는 할머니. 점점 심해지시네. 소진아, 할머니 빨리 드려. 지각하겠다. 할머니 얼른 드세요. 인식은 어머니에게 오랜만에 외출 소식을 알립니다. 차라리는 저랑 같이 나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 목적지는 요양원. 바깥 바람도 좀 쐬시고. 태진이 보러? 할머님은 또 저 외출이란 단어에 기대를 하잖아요. 네. 좀 마음이 화장하시고 아파서. 막 네. 예쁜 옷 입으시고. 저 가족이 모두 다 외출을 애타게 갈망하고 있는 거죠. 차마 네. 요양원으로 간다는 말을 할 수 없어 그렇게 죽은 태진을 만나러 간다는 거짓말을 하고 맙니다. 네, 그럴게요, 어머니. 그리고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약을 꺼내는 장면 그리고 달력의 표시한 장면이 엄청난 긴장을 줍니다. 네. 그 영화 말미에 엄청 그걸로 인한 서스펜스가 형성이 막 되면서 마음이 조마조마해지죠. 스릴러 영화처럼 됩니다. 먼저 요양원을 둘러보러 시간을 낸 인식. 저 어제 전화드렸던 사람인데요. 네, 이영분 할머니 보호자분 되시죠? 네. 예, 안녕하세요. 아,
여기 너무 좋네요. 그쵸. 잘 갖춰진 좋아요. 환경에 한결 마음이 편해지지만 그것도 공기도 잠시. 경치도 좋고. 요새 노인 우울증도 엄청 심각한 문제라잖아요. 집에만 있어야 된다니 생각만 해도 또 밖에 있는 다른 가족들은 얼마나 불편해요. 신경 쓰이고 불편해도 어디 하소연할 것도 없고 이제 여기서 발끈하시죠? 네. 내 얼굴에 침 뱉는 것 같고. 무신경한 간호사의 말에 기분이 죄송한데요. 상하고 맙니다. 네. 제가 불편해서 여기 온 거 아니거든요. 사람이 없어요 집에. 아시겠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인식이라는 캐릭터를 되게 그렇죠. 압축하는 전 대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신도 모르게 변명만을 늘어놓게 되고 해볼 만큼 다 해보고 결정한 거니까 너무 쉽게 얘기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간호사 불쌍했습니다. 저는 되게. 좀 갑질이지 뭐야 저게. 그 부장님한테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렇죠, 그렇죠. 안나. 그 시각 아무것도 모른 채 할머니는 태진을 만나는 외출 날만을 기다리는데요. 과연 할머니는 바라던 대로 멋진 외출을 떠날 수 있을까요? 치매 노인 가족들의 현실을 보여주는 영화 할머니의 외출이었습니다. 자, 이게 참 마음과 현실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던 영화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감독님은? 이게 저는 블랙 코미디라고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 볼 때. 그 맥북이면 다 되지요도 되게 씁쓸한 코미디거든요. 네. 되게 어떻게 보면 잔인하기도 하고 그런 코미디인데 여기서도 그 어떤 시선을 계속 가져가시는 것 같고 좀 더 어려운 소재를 도전을 하신 자기가 하는 말은 계속해서 이제 주변 사람 잠깐만 내 뜻은 이런 게 아니야 뭐 그러지만 계속 뭐 선택은 계속 이제 자기 편한 선택을 하고 막상 행동할 때 보면 그다지 관심도 없고 이제 그런 것들이 영화에 보이면서 그 간격에서 오는 코미디를 네. 되게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 삶도 되게 저런 것 같아요. 되게 저길 벗어나지 못하는. 네. 인생인 것 저는 같아요. 인식이라는 캐릭터가 우리가 시트콤에서 보면은 그 약간 이제 그 만화적 연출로 막 주인공이 고민하고 있잖아요. 네. 고민하고 있으면 한쪽에서는 천사가 나와서 네. 이제 이렇게 해야지. 한쪽에 악마가 와서 막 이제 회유하잖아요. 그러면은 악마한테 그럼 안 돼. 저 주인공 화를 내는데 막상 선택은 이제 악마의 걸 따르는. 아니 뭐 악마까지는 아니에요. 사실 현실적인 네. 선택이랄까? 그렇죠. 네. 근데 자꾸 핑계를 대게 되는 거죠, 막 자기가. 합리화를 하는 거죠. 저 네. 같아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인식을 둘러싸고 있는 네. 후배, 네. 또 간호사분들 네. 이런 분들의 역할도 상당히 큰 것 같았어요. 네. 인식은 자기의 결정은 되게 어떻게나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아까 그 화면 속의 대사로도 나왔지만 자기가 불편해서 하는 게 아니다. 네. 어머니를 요양원 입시를 알아보는 것도 자기가 아니라 사실 어머니가 걱정돼서 하는 거다. 이게 어떻게 보면 뭐 당연히 맞는 말이기도 하고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자기의 어떤 도덕적인 그런 면을 방어하는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양원의 간호사도 그렇고 부장도 그렇고 그다음에 보험사 친구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적인 충고를 하고 네. 인식이는 다 결국엔 그렇게 다르죠. 행동하거든요. 예. 하지만 네. 그 과정에 있어서는 한번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아닌 척 한번 하는 거죠. 발끈 한번 하고. 네. 네. 그 저는 보면서 사실 이제 처음에는 전반부를 이제 볼 때는 주변 사람들 너무하네.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고 왜냐면 좀 너무 막 현실적인 뭐 아들 네. 보험금 얘기부터 해서 뭐 좀 몰아붙인달까 주인공을 이런 느낌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뒤로 갈수록 주인공 갑질하네. 막 약간 이런 느낌이 점점 이제 왜냐면 그렇게 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으니까 맞아요. 주인공이 그런 생각이 이렇게 생각이 많이 변하더라고요 보면서. 저도 웬만하면 인식의 편에 서려고 했었어요, 쭉. 아니. 근데 이제 술 먹고 외박하는 그거 순간 이상하잖아요. 좀 믿음이 그렇게 깨지더라고요. 걱정하고 되게 중요한 순간인데 그렇죠. 어머니 혼자 있는 집에 안 들어갔어. 약간 네. 이상하죠. 네. 그리고 그때부터 서스펜스가 또 있었죠. 술 먹고 집에 안 들어가는 건 언제나 나쁘지만 지금도 더 나쁜 것 같습니다. 이때는.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결말 부분이 저는 좀 열린 결말이라고 느꼈거든요. 그럼 개인적인 소망이었다면 뭐 할머니께서 잘 적응을 하셔서 좀 좋은 해피엔딩으로 딱 끝이 났으면 후련하게 끝났을 것 같은데 네. 혹시 뭐 뒤에 더 생각하셨던 스토리가 있을까요? 이 다음 씬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제 뭐 할머니가 입시를 한 상황에서 이제 병문안처럼 이제 갈 거예요. 이제 요양원을 가고 하다가 네. 한 번, 두 번 진행되다가 한 세 번째 갈 때는 갑자기
회사에 일이 생긴 인식의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친구와 약속이 잡힌 소진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자기들끼리 설득하겠죠. 이번 한 주만 조금 네. 빠질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이렇게 하면서 뭐 그런 식으로 어쨌든 비슷했겠네요. 네, 네. 거기가 사실은 이렇게 끝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영화는. 저는 그 마지막 장면 되게 재밌었거든요. 제일 재밌었는데 막 계속 통화를 하잖아요. 딸이랑 굳이 뭐 내용도 없는 통화를 뭐 그게 이게 최선이야 뭐 이런 거죠. 말하자면 계속 그 따뜻한 말투를 하는데 그게 너무 웃기더라고요. 사실 저는 아이고 무슨 하지도 않은 소리를 막 들으면서 되게 그런 아이러니가 극대화되는 장면으로 되게 적절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영화 속의 이야기들이 네. 혹시 직접 겪으신 이야기인가요? 아닙니다. 저는 뭐 사실 치매 가정을 경험해 보진 못했는데 다만 제가 인물들에 다 저는 대입이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항상 걱정하는 게 이제 아버지가 지금이야 뭐 어떻게 저렇게 저랑 떨어져 있지만 지내다가 나중에 정말 큰 병이 생기거나 네. 치매 생겼을 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제일 잘한다면 인식이 정도지 않을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고민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거 고민 많은 사람 효자는 절대 주변 사람한테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효자 소리 듣는 사람은 언제나 되게 싫어합니다. 특히 와이프나 뭐 이런 사람들이 되게 싫어하고 아무튼 그런 더 느낌. 와닿을 수 있었던 게 이게 사실은 영화긴 하지만 현실에서 저희가 많이 접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현대 그렇죠. 사회. 되게 현실적인 네, 누구나 직간접적으로 사실은 겪는 얘기죠. 맞습니다. 조금 이제 제가 이제 영화에 대한 해석을 조금 이제 설명을 이제 제 입장에서 드리자면은 네. 제가 또 사회복지영화제 프로그래머이기 그 때문에 대표님이십니다. 이 보자면은 이 작품은 어떤 되게 정상 가족 외피를 하고 있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아주 비틀어진 가족입니다. 우리가 쭉 붕괴하는 설명했지만, 와중에 네. 네. 와중에 그리고 이 작품은 이제 한국의 어떤 가족을 부양하고 돌본다는 것이 더 이상 가족이 뭐 이제 효자라는 뭐 과시적인 그런 게 아니고는 견디기 힘든, 감당하기 힘든 그것이 꼭 이제 뭐 책임을 안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그렇죠. 저는 이게 가족 돌봄, 그 치매, 노인을 이제 그 챙기는 문제가 이제 네. 사회 전체의 문제로 가는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인정하기는 싫어하는 네, 네. 인식처럼 그 부분을 확인하는 되게 좀 그렇죠. 저는 지금의 예. 고령화 사회잖아요. 네, 네, 지금 한국. 그렇습니다. 저는 되게 그래서 이 영화가 토론을 하거나 되게 좀 활용하는데 아주 유용한 텍스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영화 보잖아요. 사실 감정이입을 노인한테 해요. 되게 약간 치사한 감정인데 네. 그러니까 제 걱정 먼저 하는 거예요. 내 늙으면 어떡하지? 나 늙으면 어떡해? 이 생각을 해요. 몰라 되게 이기적인 것 같은데 제가 아유, 이기적인 거 아닌 것 같아요. 나 늙으면 어떡하지? 근데 저도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저렇게 요양을 할 때 네. 이제 많이 지켜보면서 되게 현실 그 영화랑 직접은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 말씀을 해주셔서 하자면 되게 나는 그 좀 존엄을 지키면서 죽고 싶다. 괴짝처럼 이렇게 그렇게 되거든요. 이 제도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 100세 시대에 이거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제가 뭐 다른 영화제에 가서나 외국의 이제 영화들을 봐도 이런 고민들이 다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영화가 특이한 게 흑백 영화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그냥 이야기 듣는 듯한 좀 담담한 느낌을 받았었는데 네. 특별히 흑백으로 만드신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 저는 사실 이게 컬러라고 생각하고 촬영을 다 끝냈어요. 그리고 이제 편집을 하고 내가 이 영화를 편집한 영화를 보는데 이게 이 컬러가 주는 화면이 내가 생각했던 의도를 좀 더 가리는 것 같았어요. 요양원도 사실은 저 때가 막 10월이니까 너무 막 예쁘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나무나 이런 것들이 그렇군요.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하여튼 그때 가을인데 이제 가장 붉은 계절에 찍다 네. 보니까 이게 묘하게 엄청 따뜻해요 화면이. 그렇게 네, 조금 그러면은 좀 곤란하네요. 너무 예쁘면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도. 네. 이 촬영도 대구에서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대구에서 전체를 거의 네 이거는 100% 대구 그렇군요. 촬영. 그리고 이제 배우들 몇 면이 보면 아까도 살짝 얘기했지만 새신사로 윤진 감독님 나오신다고 네, 저는 맞아요. 몰랐어요. 얘기 듣고 알았는데 저희가 우리 한 윤진 번도 감독님 모셨었잖아요. 모셨었죠? 네. 네. 윤진 감독님이 도와주신다고 해서 그러면 한 번만 벗어주셨어요. 때밀이로 너 출연해달라. 출신인데 괜찮냐니까 분명히 괜찮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이 많은 자리 빌어서 배우들이 감사합니다. 저는 특히 또 아주 중요한 캐릭터로 감초 역할을 했던 우리
경비실 아저씨 네. 의 경우에도 이제 아주 인상적이었는데 그분은 어떻게 캐스팅하신 분이죠? 그 대구의 이제 독립영화 전용관 5극장 사무국장님이십니다. 역시나 또 대구의 그 품앗이 네. 아니, 이 드러나네요. 되게 촬영도 최창한 감독이 네, 맞습니다. 하셨다면서요? 네. 저희가 아는 최창한 감독. 저번 주에 나왔던 그 음. 저번 주 아니죠, 저번 회에 나왔던 네. 그 최창한 감독이고 이 대구 영화는 저는 이런 재미가 이거 네. 찾는 재미가 엄청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누구 스텝으로 누구 배우로 누구 뭐 항상 같이 하기 때문에 이게 감독님의 두 번째 영화잖아요. 네, 첫 번째 맞습니다. 작품이 저희가 계속 언급하고 있는 맥북이면 다 되지요인데 네. 상당히 엄청 좀 재밌습니다. 그 영화. 분위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제 취향대로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보고 어떤 그런 타협 지점이 없이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조금 더 밀고 갔던 게 있거든요. 맥북민 다대지원은 조금은 다른 스태프들을 얘기를 많이 듣고 타협을 했던 부분이 있다면 예, 이번 거는 어떻게 보면 저의 독단적인 결정들이 많이 있어서 영화에 계속 앞으로 찍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할머니의 외출의 방향으로 그렇죠. 예, 그렇게 찍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독님 첫 번째 작품은 어머니의 이야기였고 네. 또 이번 작품은 아버지와 딸, 할머니의 이야기였고 네. 그러면 앞으로 계획하고 계신 작품도 가족 이야기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지금 쓰고 있는 이야기는 네. 뭐 도시에 사는 어떤 그 가족이 위장 전입을 해서 시골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왔고 이제 거기서 이제 서로 그 시골의 입장과 도시의 입장, 가족들의 입장이 서로 가지고 있는 선입견들이 있어요. 도시에서 왔으니까 저럴 것이고, 그다음에 시골에 살아서 이럴 것이고 해서 왔을 때 뭐 실상은 크게 다르지 않을 텐데 그렇게 해서 시작되는 이야기고 이 뒤에 전개될 내용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아, 직접 재밌겠네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장 전입을 왜 시골로 가죠 그런데? 아니, 그 농어촌 농어촌 특례 전용 입학이 이런 거. 있거든요. 제가 시골 살아서 잘 아는데 그런 갈등 엄청 많습니다. 역시 학부형이시니까 그런 것을 외부인가 원주민. 네. 네. 학부형이라 또 이게 엄청 고민이 됩니다. 네, 역시나 또 현실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소재인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가족 같습니다. 저는 이야기이기도 훨씬 하고. 더 그 감독님의 방향성이 더 훨씬 잔혹할 것 같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쨌거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족이라는 구성원에서 현실적인 고민을 다룬 할머니의 외출 저희가 함께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번에는 김현정 감독님의 영화 입문반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포인트로 우리가 보면 좋을까요? 예. 네. 이제 입문반을 이제 소개드리자면 이 작품은 흔히 말한 서울로와 지방로라고 하죠. 제가 이제 이 작품을 전북 독립영화제, 서울 독립영화제에서 관객 반응을 확인했었는데 관객들이 빵 터지거나 네. 아니면은 주목하는 지점이 달라요. 서울 사람과 예. 지방 사람의 달라요. 다르고 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장면들도 다르고 그리고 결말에 대한 해석도 심지어 달랐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지역을 배경으로 한 이 작품을 대구 경북 시청자들이 봤을 때 과연 어떻게 끄집어내서 볼 것인가. 그리고 저는 하나 더 저는 주문 드리자면 이 작품의 주요 배역인 4명의 이제 등장인물들 중에서 시청자가 감정이입이 되는 사람에 따라서 이 영화는 전혀 다른 색깔과 전개로 보여질 겁니다. 이제 그러한 것을 보면서 나는 누구의 편이 될 것인가, 네. 나는 누구의 입장일까라는 것을 상상하면서 보시면은 아주 스릴과 서스펜스가 철철철 넘치는 영화가 되지 않을까. 저희는 추천합니다. 다 지방러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다 대구 분들이시. 창원, 네. 대구. 어쨌든 저는 서울은 대전 아니니까. 사람이라서 지방러시. 지방로죠. 서울 갔을 때 되게 당황했습니다. 저도. 뭐 생일 파티하고 그러더라고요. 서울 애들은. 되게 낯설었어요. 대전엔 안 하시나요? 좀 그런 문화 그때 잘 없어요. 뭐 생일 뭐 약간 그랬던 그렇죠. 거예요. 한번 어떻게 여러분들은 보실지 궁금한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혜선한테는 자신한테 가장 가영은 경직되고 영화 입문반 수업을 들으며 대박하다고 생각하는 자신만의 영화를 꿈꾸고 있는데요. 희정이 갖고 있으니까 쉽게 외면받고 자기 목소리를 잘 못 내는 성소수자들의 사례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었는데요. 연기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 되게 사람들의 세상에. 상처에 대해서 작품을 통해서 같이 이해하고 공유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구분할 수 있는데 아마 다른 지역에서는 구분을 잘 하시는군요, 못하실 그거를. 거예요. 원래 한일 배우님은 울산 출신입니다. 출신. 예, 조금 달라요. 악센트나 이런 게. 경북 사투리와 경남 예, 사투리. 예. 그렇죠. 진짜요? 네. 그렇군요. 강세 지점이 다릅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 때문에 동기들과 쉽게 어울리지도 못하고 저 눈빛, 자신 없는 눈빛.
의성과 서울을 오가는 탓에 늘 먼저 일어나기까지. 그야말로 짠내가 풀풀 나죠. 그러던 어느 날 넌지시 말을 건네는 선배 민정. 아 이거 그거 맞지? 성소수자 인권연대. 굉장히 세련된 네. 말하자면 옷도 잘 입고 여기 행사 참여했다가 능숙한 예쁘고. 모든 것에 선배가 취재차 간 찾아온 거야? 너 진짜 부지런하다. 사실 여기 정기 후원하고 있어서 초청 받았어요. 아 정말 대단하네. 진짜 고마웠을 거예요. 저렇게 먼저 그런데 다가오는 관심 사람이 진짜 없었잖아. 많구나. 그렇죠. 민정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가영아, 너 혹시 스터디 같은 거 할 생각 있어? 경계심도 약간 있고요. 네. 왜 나를 끼워주지?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스터디요? 잠깐 경계하던 가영은 민정의 호의적인 태도에 금세 마음을 열고 그럼 수업 2시간 전쯤에 오면 되는데. 상담실 옆에 103호로 오면 돼. 그럼 저 다음 주부터 가면 될까요? 내가 단톡방에 초대해 줄게. 고맙습니다. 아니야. 그럼 나중에 또 얘기하자. 한혜재 배우님의 연기도 뛰어나지만 지금 민정 역을 맡은 김연아 배우님은 저희가 지난주에 소개했던 이 최창 감독님의 파도를 걷는 그분이에요? 소년에서 그 열심히 광민호 서핑 배우님 가르쳐 정강이를 때리고. 치던 예. 오. 굉장히 매력적인 배우네요. 서퍼로 나왔던. 이거 언니가 좋아하는 시인이 쓴 에세이거든? 왠지 네 시나리오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서로 통하는 면이 많다고 느끼며 빠르게 친해져 갑니다. 안지랑 골목도 구경 가요. 가서 곱창 콜? 며칠 뒤 뒤풀이 자리. 민정과 지민, 호준 세 사람이 왠지 신나 보이는데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우리 영화제 가기로 했거든. 그 안지랑이면 대구에서 하는 영화제 맞죠? 대구 독립영화제. 못 들은 척을 할 수 없으니 건성건성 준비하는 거 이렇게 맞죠? 데리고 하고. 거기 뭐 올해 그러고. 30주년이어가지고 엄청 유명한 배우랑 감독들 다 온대요. 그때 용기를 내보는 가영. 혹시 저도 같이 가도 돼요? 보통은 먼저 갈래? 라고 할 법하잖아요. 저 미묘한 분위기 있잖아요. 그 연출이 잘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니 외박 안 되지 않아요? 하룻밤 자야 되나? 생각지도 못한 난관. 그럼요. 당일치기 하면 별로 구경 못해요 언니. 다음에 같이 가요. 서울에도 영화제 진짜 많아요. 가영이 의기소침해지던 그때 민정이 끼어듭니다. 그냥 하룻밤 외박하면 안 돼? 네. 29살이면 그 정도 거짓말 할 수 있잖아. 그럼 가는 거야? 고민은 짧을수록 좋은 네. 법. 너무 저도 좀 짜증나는 같이 거예요. 가고 싶어요. 왜요? 호준? 야 그래 여러 시간 더 재밌지. 왜냐면 뭔가 다 아는 사람으로 나오거든요. 뭔가 돌아가는 분위기도 다 알고 눈치도 다 있는데 모른 그런데도 이제 척하는 거죠. 방관한달까 그런 느낌으로 나와서 호준 역을 맡은 고유준 배우님이 저 캐릭터를 수호하면서 본인도 저 캐릭터에 대해 화가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걸 알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 숙소는 내가 싼데 아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오. 그럼 곱창? 야, 곱창? 지민아. 곱창 콜? 뭔 소리 하는 거야 너? 들뜨고 설레는 마음에 완전히 취해버리고만 가영. 또 나름대로 챙긴다고 챙기는 건 호준밖에 없긴 해요. 그러니까 그룹의 리더인데 약간 어떤 뒷면은 안 보고 싶은 진짜요. 그런 사람인 거죠. 결국 한 방에서 하루를 보내게 된 동기들. 그런데 어둠 속에서 손 하나가 가영의 몸을 타고 오릅니다. 저는 연애를 하게 되나 뭐 아무튼 그랬었는데. 손의 주인은 다름 아닌 민정. 저도 한번 돌려봤습니다. 누구의 손인가? 언니 이러지 마. 영화를 보신 분들이 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그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호준이 했다. 좀 생각이 이어져 손이 나가기도 좀 커요 해요. 그리고 남자 손 같아요. 손이 좀 서퍼라 그런가 커요. 믿던 도끼의 발등을 찍힌 기분. 종일 동네를 배회하던 가영은 결국 민정에게 전화를 걸어
아무렇지 않은 척 상황을 마무리 짓습니다. 저는 지금 의성 가고 있어요. 아까 제가 정신이 없어서 전화 온지 몰라서 죄송해요. 민정 언니. 이거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하는 거죠? 좀 어색해지기 싫어서. 저희 영화제 같이 가고 싶고 같이 영화제 이 그룹에서 가는 거죠? 멀어지기 싫은 거죠. 아 저기서 그 상대편 목소리는 안 들리잖아요. 전화의 목소리. 네. 그게 되게 잘한 선택 같아요. 그 되게 상상하게 되고. 맞아요. 대면대면한 상태로 도착한 태국. 그 와중에 지민이 뭔가를 잃어버린 듯한데요. 공동기를 꺼낸 적이 없는데. 뭐 없었어? 내 지갑이요. 결국 지민과 민정은 전날 묵었던 숙소로 달려가고 아니 지금 곧 영화 시작하는데. 여기 실제 대구 단편 영화제 하는 현장에서 촬영한 건가요? 아니요. 아 이거 다 네. 세팅을 한 거군요. 세팅입니다. 영화가 끝나고 나서야 다시 모인 네 사람. 저기가 그 연극 극장이죠. 네. 찾았어? 아니요. 못 찾았어요. 숙소에도 없었어? 어색하게 있던 가영에게 민정이 말을 건넵니다. 가영아, 너 근데 아까 방에서 제일 마지막에 나왔지? 저요? 혹시 나올 때 보라색 지갑 못 봤어요? 난 잘 모르겠는데. 그래 네가 어디서 또 흘렸겠지. 진짜 아니에요. 마지막에 화장실도 못 본 거지? 또 한 번 의심하는 민정. 저 아무것도 못 봤어요. 진짜 무서웠어. 민정의 태도가 너무 바뀌었죠. 가영이 느낄 만큼. 그렇죠. 네. 악역 캐릭터로 봐야 될까요? 누가 딱 나쁘다라고 표현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못되긴 못했습니다. 이 장면에서는. 이제는 가영도 기분이 상합니다. 자기 물건 자기가 알아서 챙겨. 아, 이 멘트 할 때 조금 불안했어요. 네, 알겠어. 야, 배고프다. 밥 먹으러 가자. 이게 되게 요령 없잖아요. 그게 누구나 저런 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시간. 민정이 대표로 차편을 알아봤는데요. 티켓. 가영이 거 빼고 샀죠. 티켓? 나 의성 가는 건 안 알아봤는데. 알면서 저런 표정 짓는 거잖아요. 미워요. 과연 알면서 됐을까요? 저는 그냥 무의식 중에 그냥 자연스럽게 했던 거 아닐까. 저는 알았다의 한 표. 네. 아, 이게 알 수가 없어 사실 우리가. 이제는 노골적인 민정의 태도가 당황스럽기만 한 가영. 이들의 관계는 과연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그리고 가영은 자신이 원하던 영화를 완성할 수 있을까요? 영화 입문반이었습니다. 참 저도 지방러의 대표로서 많이 가영에게 공감이 가더라고요. 저도 뭐 주말에 서울 가서 수업을 들은 적도 있고 공연을 보러 간 적도 있고 사실 뭐 취미 활동, 문화 활동 하기가 서울이 더 서울에 인프라가 가야 많잖아요. 되죠. 네. 또 고속버스 씬도 참 공감이 됐거든요. 뭐 자기도 하고 뭐 쓰기도 하고 휴대폰도 네. 만지고. 터미널에서 저는 사실 터미널에서 많은 생각을 하잖아요. 네. 기차, 버스 기다리면서 그런 어떤 정서가 되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왜 올라와서 수업을 들어? 거기는 그런 거 없어? 이러고 들으면 아 대구에 없는데 그거 말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냥 막 그러고 싶죠. 그러니까 그런 소극적인 모습이 좀 공감이 갔습니다. 네. 특히 그런데 버스 씬에서 서울 쪽 관객들은 왜 저렇게 반복적으로 이제 막 중복돼서 나오냐고 하는데 제 관객들은 너무나 절절하게 되게 어디 뭐 시험을 치거나 어. 학원을 다니거나 뭐 할 때 서울을 한번 다녀올 때 그 어떤 겪는 그 안에서 사실 혼자 되게 외롭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온전하게 그건 자기만의 시간, 많은 생각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뭔가 이 영화는 오히려 뭐 로드무비 아니냐 여기까지 나오고 그 서울 관객들에게는 되게 왜 저렇게 감독이 왜 저렇게 연출을 하지? 하는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제목이요 입문반입니다. 제목이 바뀌었다면서요? 네. 아, 네. 원래 처음에 이방인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포털 사이트에서 이방인으로 영화를 검색하면은 동서고금에 수많은 영화가 나오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김윤정 감독님이 이제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넓은 시야로 이제 내용화를
이제 다양한 곳에서 상영을 소개를 해야 되는데 제목을 바꿔야만 될 것 같다. 그래서 인문반으로 변경을 했고 인문반은 말 그대로 이제 스트레이트하게는 이제 가형이 처한 환경, 이제 영화 시나리오 하고, 인문반. 그리고 가형이라는 존재가 이제 현재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자체를 인문반으로 어떤 함의한 세계에 그렇죠. 들어가게 되는 인문반. 뭐 들어는 이런 건데 아주 얘기죠. 어설프게 네, 좀 서툴 수 있는. 장난 아니죠, 어설픈 게. 네, 이 감독님의 작품을 보면 저희가 다뤘던 나만 없는 집, 네. 은하 비디오 다 여성들의 이야기가 다뤄지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감독님들은 자기가 잘할 수 있거나 자기의 체험을 기반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정교하고 섬세한 연출을 해내는데 김현정 감독님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아주 이제 정석적인 방법을 취하면서도 그것이 그냥 단순한 개인의 체험을 풀어내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의 특정한 세대 또는 특정한 어떤 환경과 조건에 취한 사람들의 이제 그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이야기로 하는 이야기꾼으로서의 이제 자기의 강점을 최대화시키고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거칠게 얘기하면 지금 거의 다 자전적인 영화들이군요. 감독님 영화는. 2000년대 들어서 과거에 저희가 다큐 클래식 때 이제 한국의 과거 독립 영화들은 어떤 언론의 역할 또는 이제 사회 그렇죠. 운동 역할이었다면 이후에 이제 이후에 어떤 절차적 민주화 이후에 지금 세대들은 자기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그것을 이제 확장성을 가지고 풀어내는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제 근데 상당수 작품들은 자기 이야기를 그냥 하거나 자기 이야기에다가 설정을 끼워 맞추는 식의 한계를 드러낸 작품들이 많은 편인데 김현정 감독님의 작품은 이제 자기의 체험을 강력하게 띠면서도 그것을 하나의 이제 객관적으로 이제 평하거나 감상할 수 있는 그러한 매력을 강하게 굉장히 그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이 확장을 인공적으로 안 하고 그냥 보다 보면 맞아 저랬지 혹은 뭐 나도 그랬지 개인의 경험을 막 떠올리면서 또 시대도 생각하고 사회도 생각하게 되는. 저 이 나만 없는 집도 되게 재밌게 봤고 인문반도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네. 저랑 얘기가 잘 통할 것 같아서 좀 기대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 못 나오셔서 너무 아쉽네요. 자, 영화 얘기로 다시 가보면요. 이 가영이라는 캐릭터 사실 말수도 되게 없고 굉장히 소극적인데 저는 이게 사투리를 써서일까? 혹시 의성에서는 이런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실제 어떤 캐릭터로 보셨을까요? 사실은 뭐 저의 모습도 있었고 저도 어차피 그 서울 오간 적이 있으니까 저의 모습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하면 평범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데 또 되게 후반부에 가면 이 캐릭터의 내밀한 감정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또 그 평범함 안에서 되게 특별함이 있어요. 굉장히 저한테 그런 식의 어떤 충격을 줬어요. 내가 되게 평범하다고 받아들였던 어떤 캐릭터였는데 그리고 거기서 오늘 되게 특별함? 네, 특별함. 네. 네. 저는 사실은 되게 감정이 많이 했어요. 그 가영한테도. 왜냐면 그래서 저는 지역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예를 들어서 강남 같은 데 촬영하러 가면 막 되게 으리으리한 데 있거든요. 막 유명한 사진 작가의 스튜디오 뭐 인터뷰 따러 가고 뭐 그러면 여기서 없어 보이면 안 돼. 뭐 이런 의식을 하고 막 강남은 이질적이잖아요, 또. 그러면 꼭 꽈당 넘어지고 실수를 해요. 그 약간 그런 그러니까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계층 어디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 같다. 그리고 저렇게 한번 말리면 되게 계속해서 말리잖아요. 인간관계랑. 그래서 그러니까 굉장히 초보적이고 좀 서툰 모습이 가영에게 많이 보여지잖아요. 근데 반면에 또 민정은 모든 부분에서 다 여유로워 보이고 또 잘해 보이고 좀 멋진 언니 같은 역할을 보여주는데 좀 대립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 영화를 볼 때 어떤 분들은 그냥 가영과 민정의 관계를 이제 주인공 또는 선역과 주인공을 이제 힘들게 하는 악역 또는 어떤 권력이나 위계로 볼 수도 있고 그것이 꼭 틀린 해석은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만 민정의 경우에도 과거에 뭘 했는지 이제 영화 속에서 이제 잠깐 나오지만은 뭐 영화 학과를 다니다가 이제 그만두고 나오는데 거기서 뭔가 전사가 있을 것 같은. 저는 이 영화에서 되게 중요한 장면이 처음 사건이 일어나고 하루 동안 계속 이제 뭔가 뭐 전화도 하지만 들리지 않고 배회하잖아요. 그 부분에서 저는 이 두 사람이 뭔가 화해하거나 갈등을 풀 수 있는 마지막 골든 타임 생각이 들고 그거 끝나는 순간에 뭔가 불안함, 의심, 적대 이런 게 생겼고 그것이 이제 폭발하는 과정에서 민정 또한 자신이 과거에 뭔가 이제 암울했던 이제 과거가 있다면은 이것을 풀고 뭔가 이제 성공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가영과의 그 사건 때문에 날려버릴 수 없다. 네. 그래서 약자와 약자가 서로 이제 싸우는, 갈등하는 그런 구조로 저는 이제 해석하면 좀 더 풍부하게 이 둘을 볼 수 있지 않을까. 민정 또한 좀 서툰 모습이 보였어요. 그렇죠. 민정이 어떤 그 굳이 민정의 과거를 언급을 해주는 게 사실 대학교를 그만두고 나온다는 거는 엄청난 큰일이 사건이 있거나 그럴 때 그런 거잖아요. 언니는 영화 전공하신 거죠? 응. 졸업은 안 했고. 아 그래요? 3학년까지 다니다 그만뒀어. 왜요?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좀 많이 다르더라고. 거기서 아마도 이제 상상 속에서 이제 저렇게 가영과 같은 어떤 어려움을 겪었을 가능성이 되게 많았던 인물인데 여기선 잘해보고 싶고 이제 그런 이해가 갑자기 되네요. 저는 이 영화에서 제일 나쁜 캐릭터가 저는 호준이라고 보거든요. 아 짜증납니다. 저도 뭔가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해결하거나 도움 줄 수 있는 포지션에 제일 가까운 사람인데 알아요. 제일 많이 알 사람. 약간 이 상황을. 사적으로는 친절하지만 자기가 공적으로 부담을 가지고 책임을 져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혹시나 그 그룹이 와야 될까 봐도 걱정을 하는 거죠. 좋은 게 좋은 거다. 네. 지민은 그냥 이제 가장 물리적 피해를 많이 받았죠. 가만히 있었는데. 제일 순진한 건 지민일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영화에 스텝으로 참여를 아, 했었는데요. 네, 그러셨다면서요. 이 네 명의 인물들을 얘기하면서도 이 넷 다 인문반에 인문반 아닌 사람이 없다. 여기 다 어차피 다 인문반이니까 그죠. 호준도 어떻게 보면은 안에서 되게 리더고 사회 초년생들이고. 네. 어떻게 보면은 사회생활을 하겠다고 처음 시작한 게 여기인데 그 사람이 다 미숙한 거죠. 네. 여기서 다 오히려 인문반인 또 거예요. 기생충에서 을과 을간의 갈등을 다시 또 예상하면서 교수님은 아무것도 몰라. 네. 그렇죠. 교수님은 관심이 없죠. 네. 교수님은 잘했어, 그저 파이팅. 다들 이제 전문반으로 다 오기만 하면 되는. 그렇죠. 등록금 내면 되죠. 그렇죠. 그 을들이 폭발할 때가 진짜 무서운 건데 사실 가영의 폭발은 저는 어땠어요? 한마디만 더 하자. 한마디만 더 하자. 답답했죠. 답답했어요. 가영 입장에서는 폭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있었을까? 물론 가영은 그 폭발 과정에서도 잴 거 다 재고 고민하다가 술의 힘을 빌려서 폭발도 어설프게 했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진짜 작심하고 폭발을 치밀하게 하려고 팩트를 막 했으면 말을 멘트를 해줘도 그렇게 되는데. 안 했겠죠. 폭발의 입문. 예. 폭발도 그것도 싸움도 해본 사람이 잘합니다. 맞아요. 그렇죠. 그게. 그렇지만은 가영이 폭발을 했기 때문에 가영은 많은 것을 자기가 어떻게든 간에 놓쳤지만 부여잡으려고 했던 것들을 포기를 했지만 그렇지 않았으면은 못 견디고 더 이제 스스로 갇히거나 가두거나 하지 않았을까. 네. 이 한예지 배우님이 그 아슬아슬한 선의 매력을 잘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아, 네. 우리 그 예전에 벨브를 잠그다? 네. 이 영화에서 이제 봤었죠, 한혜지 배우를. 저희 아세요? 아, 네. 아, 그냥 제 생각이 그렇다고요. 저 다른 의미는 없었어요. 비슷한 역할이지 않아요? 비슷합니다. 네. 되게 위태위태하고 뭔가 요령 없고. 네. 특히 그 여드름 분장을 한 한희재 배우가 그 작은 배우가 그 이제 폭발하는 순간에는 모두가 시선이 그렇죠, 거기 맞아. 집중되는 그러한 아주 이제 멋진 매력이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실제로 촬영 현장에 같이 계셨을 텐데 네. 어떠셨어요? 저한테 되게 이 배우가 되게 인상적이었던 건 이제 다른 영화에서 봤을 때랑 또 아까 밸브를 잠근 데도 네. 있었고 인문반도 있었지만 소화할 수 있는 연령대가 너무 넓은 거예요. 물론 밸브를 잠근 데에서는 그 아이들도 있고 어떤 직업 여성의 역할도 했었고 아이 엄마로 네. 나왔었죠. 그리고 이 영화에서도 어떤 20대를 연기했지만 더 어린 연령대의 연기도 저는 봤었고 그러니까 근데 어색하거나 한 게 없이 항상 어떤 옷을 입혀도 그냥 다 되게 자기 넓네요, 옷이네. 그 네, 폭이. 엄청 넓은 배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작품을 통해서 김현정 감독님이 차세대 여성 감독 이런 타이틀을 또 얻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뭐 서울 독립영화제 대상 수상이라는 네. 거 이미 또 전작 남아있는 집도 그렇고 보통 이제 감독들이 주목받은 작품 그다음 작품을 되게 힘들거든요. 왜냐면 기대치가 높죠. 왜냐면 이제 뭔가 좀 더 제대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풀어내야 되는데 관객들은 이제 감독의 전작이 성공을 하면은 또 자기만의 어떤 이제 이미지가 있어요. 그런데 뭔가 그것을 감독이 배반하는 것 같고. 가수들도 2집 증후군이 많았었잖아요. 네. 그런데 작년에 한 해 독립영화 결산인 서울 독립영화제에서 대상을 타면서 네. 이렇게 되면 사실상 2019년 한국 독립영화의 한 이제 뭐 그렇잖아요 뭐
뭐 10대 사건 이런 거 하면 그 중에 꼭 포함이 될 작품이 되었고 또한 이제 그러면서 한국 독립영화에서 누구나 독립영화에 관심이 있거나 내가 연출을 하더라도 네. 뭔가 김정 감독님의 작품은 뭔가 보고 참고하거나 뭔가 좀 해야 될 것 같은 작품이 돼버린 거죠. 네. 단순한 그냥 뭐 영화 한 편이 성공했다는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3편이 계속 이제 네. 계속 뭔가 성장과 성취가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한국의 독립영화계에서 어떠한 족적을 확실하게 지금 각인시켰다. 대구가 내세울 수 있는 하나의 이제 으로서 지역의 문화계에서도 네, 하나의 네. 큰 이제 아이콘이 자랑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아이콘이 되었고 대구 경북 지역 독립영화 감독으로서 네. 그리고 그 한국의 주목하는 여성 독립영화 감독으로서 이제 김현정 감독의 위상이 이걸 인문반의 성과를 통해서 이제 확인된 확고해진 계기가 거죠. 아닌가 싶습니다. 관객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를 깨면서 또 어떤 다른 지점을 이렇게 보여주고 그래서 네. 굉장히 행복한 감독이죠. 그러니까 차기작이 흥미로워지는 예. 감독들이고 전작의 선입견을 기분 좋게 네. 배반하는 감독들인 겁니다. 기분 좋은 배반. 뭐 여성 영화 또는 가족 영화라는 이제 선입견을 가지고 봤을 때는 우리가 보도블록 깔끔하게 요즘에는 예쁘게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을 뒤집어서 공사할 때 교체할 때 뒤집어서 보면은 막 진흙 붙어 있고 그렇죠. 뭐 벌레들이 뭐 지네가 기어다니고 네. 그러한 어떤 우리 네. 사회의 어떤 우리가 이면이죠. 안 보려고 하거나 강구하는 네. 면들을 끄집어내서 이제 우리 사회와 우리 개인이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주는 드문 작품들이 아닌가 그런 가치를 저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네. 이 어떤 상찬의 말을 되게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작은 영화관 장병기 감독님 또 김현정 감독님의 작품을 김상목 프로그래머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 함께 하신 소감도 들어보고 싶네요. 감독님 먼저. 어쨌거나 뭐 저는 뭐 사실 대본에 뭐 어떤 감독이 되고 싶은지 뭐 이런 식의 질문이죠. 어떤 감독 어떤 그런 거보다 그냥 좋은 네. 영화 찍은 감독으로 남고 싶어서 다음에 영화를 좋은 영화를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뭐 봉준호 감독님 어릴 때 살았다고 뭐 동상 대구 출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막 박물관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지역의 제2, 제3 또는 봉준호 감독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이제 영화인들 넘어서 또 예술인들에 대해서 좀 더 조명하고 좀 더 가능성을 이제 이뤄나갈 수 있는 소개할 수 있는 이제 격려를 할 수 차원에서 이제 작은 영화관이 또 뭐 새롭게 부활해서 계속 갔으면 하는 네. 그런 바람입니다. 네, 눈치를 좀 채셨겠지만 그동안 저희 조조아린이 지역 독립영화와 또 다양한 문화 소식들을 전해드렸는데 8개월 동안 저희가 함께 했었는데 오늘은 좀 아쉽지만 일단은 한숨 쉰다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영화 프로그램 하면서 영화와 좀 더 친해진 그러니까 그래요? 이제 좀 속마음까지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네. 좀 친해진 느낌이 들었어요. 아니 실제로도 아까 그 준비하면서 이제 대화를 할 때 보니까 영화 그러니까 옛날에 굉장히 낯설어했는데 맞아요. 유진 씨가 되게 즐기시더라고요 이제. 이제 독립영화에 입문해서 조금 더 입문만 업그레이드 띵 됐다. 네, 든든한 파트너가 또 계셨기에 우리 선호빈 감독님 네. 네,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그러게 제일 좋았던 거는 그 영화 공부를 많이 했어요 저는 이거 하면서 사실 영화 감독들도 영화를 그렇게 많이는 안 봅니다. 네, 그렇다면서요. 사실은 왜냐면 자기 막 그 작업하고 그러다 보면 많이 못 보는데 이거 우리 조조할인을 통해서 많이 진짜 다양한 영화들을 네. 또 많이 봐갖고 공부를 이제 많이 했고 또 영화인들을 많이 만나면서 또 많이 직접 얼굴을 보고 배우게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많이 배우게 되고 대구에 자주 왔던 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대구에서 8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독립영화를 이제 제대로 감상하고 만들어드린 너무 소중한 관객들을 프로였는데, 사실. 아는 선생님도 그렇고 몇 분 이제 만들어낸 네. 것이 이제 좀 더 오래 하거나 다시 프로 부활하면은 네. 더 많은 관객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주변 감독들이 그런 프로가 있어 막 그랬거든요. 왜냐면 전국에 어디서도 이렇게 독립 영화 저에서 한 독립 단편 영화들을 네. 다뤄주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소중한 프로다 열심히 해라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쉽네요. 네, 제가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또 여러 번 찾아뵙겠습니다. 중국반으로 다음에. 네, 좋습니다. 자, 그동안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저희는 한 단계 더 성장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바깥 바람도 좀 쐬시고. 역시 장훈이. 공모전 준비는 잘하고 있지? 전화 온지 몰라서 죄송해요. 언니는 잘 들어가셨어요?